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에 오시게 되었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브르에서 예술로의 여행을 함께할 여행 지식 채널 노웨어입니다. 루브르는 약 30만 점의 방대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고 연간 7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미로 같은 구조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주요 작품을 1분씩만 감상한다고 해도 수십 일이 걸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죠. 하지만 저희는 여행자니 박물관에서 며칠을 보낼 수는 없겠죠? 뮤지엄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도 반나절, 길어야 하루 정도 박물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작품을 어떤 순서대로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하는 주요 작품을 해설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후 적어도 서양 미술사에 어떤 유명한 작가와 작품이 있고 미술 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디 가서 내가 아는 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루브르는 규모가 매우 크고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여행 전 효율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온라인 사전 예약이죠. 티켓 가격은 2025년 기준으로 22유로입니다. 18세 미만 또는 26세 이하의 EU 국가 거주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연중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장애인 및 동반자나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입장객과 7월 14일 바스티유데이에 입장하는 관람객은 무료입니다. 뮤지엄 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뮤지엄 패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뮤지엄 패스를 구매하셨다고 해도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티켓 가격이나 예약 방법은 온라인으로 꼭 먼저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티켓을 사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장권은 1일 자유이용권으로 하루 종일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박물관 운영 시간은 월, 목, 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운영 시간도 방문 전 꼭 온라인으로 사전 확인하세요. 루브르는 단순히 규모가 큰 박물관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에서 르네상스, 낭만주의 시대까지 서양 미술의 거대한 흐름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서양 문명의 DNA가 담긴 곳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짚어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먼저 루브르의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루브르는 원래 군사적 요새로 시작되었습니다. 12세기 말 필립 오기스트 왕이 파리의 방어를 위해 루파라라는 이름의 요새를 지었죠. 그리고 14세기 샤를 5세 때 비로소 왕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16세기 프랑수아 1세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한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을 모아 루브르 궁전에 들여놓았죠. 이후 루이 14세는 약 2500점의 작품을 소장하며 왕실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루브르가 진정한 박물관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의회의 결정으로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이로써 루브르는 왕족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의 보고가 되었죠.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가 먼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된 거대한 구조물이죠. 이 피라미드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대루브르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에 맞추어 설계되었는데요. 박물관의 주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는 원래 주출입구가 없었는데 총 600여장의 유리로 만든 이 유리 피라미드로 방문객 입장 혼잡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적으로도 놀라움과 세련됨을 선사하게 되었죠. 이 유리 피라미드의 설계는 프랑스인이 아닌 중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했는데요. 예술적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이색 사진을 찍고 있는 많은 관광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컷 꼭 찍고 가시겠죠? 이렇게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로 들어가는 근사하고 흥미로운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규모에 또 놀라실 것입니다. 내부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검색대의 가방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내부로 내려가면 거대한 중앙홀과 매표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중앙홀을 중심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3개의 전시관, 즉
드논관, 슐리관, 그리고 리슐리에관 출입구가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레스토랑과 쇼핑센터도 있는데요. 파리는 지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란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세계의 전시관 중 어느 출입구로 들어갈지는 어느 시대의 미술품을 먼저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루브르는 다른 박물관들의 단순한 출입 구조와는 달라서 작품을 찾으려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땐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면 해결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소에 한글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꼭 받아들고 먼저 박물관의 구조를 살펴본 후 이동 계획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루브르 콘텐츠에서 저와 함께할 동선은 드논관을 시작으로 슐리관, 리슐리회관 순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드논관에서 시작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가장 압도적인 걸작들을 가장 피로가 덜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한 사모트라케의 니케와 모나리자가 바로 드논관에 있습니다. 이 동선으로 루브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최고조의 감동을 먼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관람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드논관 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루브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될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시작으로 사랑과 승리에 관한 조각예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